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습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록현 교수입니다. 네, 이번 현장 실습 사전교육 2차 시의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장 실습 내용과 실습일지 작성법, 그리고 실습일지 작성 시의 유의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 갔을 때에 실습 관련 제출해야 될 서류 목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선서문에 대해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먼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내용입니다. 현장 실습의 내용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겠지만 1주차에서는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기관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입니다. 기관의 소개, 그리고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안에서의 어떤 특성과 어떤 영역의 복지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용하는 대상 집단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그들을 다루어야 하는, 그들에게 서비스를 줘야 하는 어떤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실습생으로서의 어떤 자세와 역할, 그리고 실습 일정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안내가 1주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따른 어떤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을 1주차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우리가 흔히들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 업무를 배웁니다. 행정 업무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거죠.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는 행정 업무를 배웁니다. 그래서 각종 기한서라든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프로그램을 기한하고 작성해야 될 어떤 공문서, 품위서, 결제 라인 이런 거 행정 업무, 복지 행정 업무를 배웁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배우고 예결산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관이 이러한 이용시설이 아니고 보통 대부분의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행정 업무를 배우지는 못하고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르신들과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과 어떤 신뢰감 형성을 통한 어떤 관계 형성,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 보조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보조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보편적으로 실습 내용에 우리가 필수 선택 내용으로 3번, 4번, 5분 중 최소 하나 정도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사례관리와 그다음 집단지도, 소집단지도죠. 이 소집단지도는 집단 역동성을 이루어낸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다음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정서적인 프로그램 이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대집단 프로그램, 그리고 그 생활하시는 분들의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또 캠프, 자원봉사자 관리, 노인대학 등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기관이 지역사회의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복지 및 정책 개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조직, 어떤 자원개발이나 주민조직화, 주민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된 업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업무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 내용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간단하게 매뉴얼화된 것을 안내를 하지만 전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적 환경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봐서는 최악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것 또한 최악의 상태죠. 그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봐서는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이용자들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고, 생활인들은 또 생활자들 또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네트워크, 지역사회 교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폐쇄적인 어떤 지금 프로그램 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들은 외부인들의 어떤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노인시설에 지금 들어가 입소하고 계시는데, 어버이날 때 제가 간곡하게 어머니 얼굴이라도 뵙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 못 뵀습니다.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요양시설들이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노인들 시설, 노인의 어떤 생활시설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받아준 것만큼도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은 실습 내용을 어떻게 봐서는 가급적이면 코로나19 이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서 사람들과의 가급적이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측합니다. 가급적이면 어르신들과의 대면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실습 지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설사 현장 가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회적 상황에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셔야 되리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실습 일지를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실습 일지 앞장에 보면 실습생 프로파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옵니다. 이것을 해서 기관의 스님들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실습생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인적사항, 이력서 같은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굳이 선생님들의 나이를 묻고 대학을 묻고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에 이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실습 기간에서는 선생님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습 지도를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수해온 교과목이 뭐뭐 배워왔느냐, 그래서 어떤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수전공 과목을 아마 보기 위해서 실습생의 프로파일의 교과목을 체크를 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실하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생 출근부,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출근부하고 그 일지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예를 들면 일지에는 6월 1일 날 보육일 그 사회복지 실습 일지에는 6월 1일 날 실습을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출근부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죠. 이 출근부와 우리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일지가 맞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실습생이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 지도자 선생님 사인해야 되고, 아셨죠? 그리고 이 시간을 합쳐서 몇 시간 나와야 됩니까? 예, 120시간 이상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네, 실습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처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현장 가면 일지를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권씩 줍니다. 지금 아마 곧 받으실 거예요. 일지를 받고 나면 또 막막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적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적습니까? 무슨 내용을 적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 저랑 이 영상 한 10분만 쫑긋해서 들으시면 일지 작성법도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첫째 실습 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못 적잖아요. 항상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항상 마지막 끝날 쯤 되면 기관에서 적으라는 시간을 줍니다. 아니면 또 바쁘신 분들은 실습 끝나고 집에 와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했는 거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면 또 집에도 가서 오늘 뭐 했지? 오늘 어르신들하고 뭐 했지? 오늘 복지관에서 뭐 했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메모 노트 있죠.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거. 메모 노트하고 볼펜을 항상 들고 다녀서 시간대에 오늘 뭐 했다. 어르신 방에 가서 인사 나누기 했다. 뭐 실습 지도 선생님하고 30분 미팅 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미팅.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그때 이루어진 것들을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고 나서 기록을 할 때는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실습일지는 매일 작성합니다. 왜? 미뤄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그때 작성해서 실습 지도자에게 제출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셋째, 실습일지는 실습 내용 작성 시 시간대별로 실습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술해라 라고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적는 게 아니에요. 서술식으로 오늘 나는 기관에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했고 기분이 어쨌고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일기장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별로 간략하게 어떤 일을 했는가. 예를 들면 10시부터 10시 30분 실습 지도 선생님 미팅 이렇게. 그래서 시간대별로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술해라.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실습일지 작성 시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관찰했는 것과 내가 체험했는 것, 내가 경험했는 것, 그쵸? 그리고 느꼈던 거를 그대로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 뭐 포장을 하거나 꾸밈을 하거나 다른 어떤 전문 용어로 막 써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 거 그대로 관찰한 것대로 내가 느꼈던 거 그대로 그래도 그대로 그냥 빠짐없이 적는 게 실습일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 적을 때 가장 핵심은 항상 메모노트 우리 손바닥 반만한 거 있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9시부터 뭐 직원 회의에 참석 9시 30분 아침 9시 30분부터 뭐 청소 그 다음에 미팅 그 다음에 어르신들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 미술 그리는 거 지도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습일지에 저녁에 간략하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실습일지 작성법 다섯 번째 실습일지 작성 시 개인의 창의력을 가능한 한 반영한다. 여섯 번째 실습일지는 가능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권장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우리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일지는 여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권장하는 양식입니다. 실습일지 작성법 일곱 번째입니다. 실습일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적 생활 등 실습일지에 기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기록에서 빼고 필요한 경우 구두로 실습 지도자에게 보고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습 기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생활들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기록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실습일지는 매일 기록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주 단위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기간의 특성상 주마다 내용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주 단위로 기록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뀐 내용만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주일 단위로 내용을 적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실습일지 작성 시에는 다른 실습생이 기록한 실습일지나 다른 분야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기록한 일지 등을 참고하여서 사회복지 실습을 한 수준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연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실습 지도자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다음 실습과 실습일지 작성에 반영하여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일지를 보고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라 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나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향상되었다.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다가와 줬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반영된 발전된 모습을 다시 기록을 해라 라는 겁니다. 항상 지도받은 거를 그 다음에 지도받은 것을 반영해서 변화된 것을 해라 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실습일지 적는 것도 지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실습일지는 지도받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습일지를 작성할 때 유의점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거, 꼭 주의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매일 작성하라는 거 유의점이 첫 번째로 나오죠. 매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대로 작성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사실대로. 그래서 그 있는 사실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용만 잔뜩 쓸데없는 내용만 넣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떤 거는 빼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군데군데 시간이 한 3시간이 사라지는 경우 이렇게 그렇게 일부가 내용이 누락되는 거, 그리고 또 일지를 대충 써는 거, 실습을 대충 하고 실습은 대충 했는데 일지를 꼼꼼하게 다 했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는 계약 위반이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시간대별로 사실대로 작성해라 라는 것이 유의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성하라 라는 겁니다. 자, 저는 지도교수로서 긍정적으로 작성하라는데 별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실습 학생들을 파견시키다 보면 기관의 선생님들부터 기관의 선생님들부터 항의 아닌 어떤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관의 특성상 클라이언트들의 특성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내면의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그 지도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생들은 잠시 와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 와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시설에 가 있을 때 어르신들이 밥을 먹거나 장애인들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식사 지도를 할 때 어르신 식사를 하세요 라고 지켜봅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고 요양보호사들 지켜보는데 실습생이 봤을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른이 밥순을 막 떨면서 밥을 제대로 잘 못 드시는데 왜 먹여주지 않아? 왜 뻔히 서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어른을 또 먹여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일지에 어르신을 케어를 하는데 급식 지도에서 식사 지도에서 어르신들을 잘 떠먹여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습 선생님들의 단편화된 눈으로 잘못된 눈으로 실습생의 잘못된 편견적인 눈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어머니 예를 들게요. 어머니가 시설에 입소하시기 전에 식사 예절을 집에서 밥을 드실 때 밥을 잘 안 드셨어요. 왜 안 드셨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치매 증상이 와서 우리 치매의 어떤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 중에 일상적으로 잘 쓰던 어떤 도구를 쓰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숟가락질을 하는 거를 힘들어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밥을 먹지 않으려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떠먹여주면 또 입을 벌리시고 드세요. 어머니 혼자 잘 드시다가 안 드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또 앉아서 항상 드셨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머니께서 좀 헐리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효도하는 마음에 그냥 떠먹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시설 입소를 하시고 2달 뒤에 사진 한 장이 저희 가족 톡에 날라왔어요. 어머니 혼자서 식사를 너무 잘 하시고 있는 동영상과 함께 시설에서는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끌어올리도록 지도하는 게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잘 안 드시니까 계속 떠먹여 준 거죠. 아이들처럼. 결국은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악화시킨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단편화된 이렇게 실습생의 어떤 잘못된 단편적인 시야로 바라본다면 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왜 저 클라이언트를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왜 밥도 먹여주지 않고 저렇게 다 홀리게끔 저렇게 놔도 왜 밥을 끌어 먹여주지 않아? 잘 보살피지 않는 것 같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습 끝나고 바깥에 가서 그 시설 정말 나쁘더라. 내가 가봤더니 엉망이더라. 막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게 돌게 돌아서 기관장님 귀에도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톨릭 상지대학교 아들 학생들 실습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실습 일지 작성뿐만 아니라 실습을 임할 때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충분히 있는 이유가 뭘까를 배우려는 태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일지를 작성할 때, 그리고 실습일지를 작성하는 거는 태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긍정적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라. 그리고 가장 나쁜 게 부정적이고, 그쵸?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인 것들은 가급적이면 작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부 한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일반화시키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실습일지를 작성할 때는 우리 작성하는 기록 방법이에요. 공문서 작성 요령에 의거하여서 기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용어 꼭 써야 된다. 우리가 전문용어를 써야 된다. 공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문어체로 작성해라. 자, 그러면 교수님 문어체는 뭡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조너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자, 문어체는 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접목시켜 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문서화된 문어체입니다. 우리 교과서 책들이 다 문어체죠? 근데 조너체는 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접목시켜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너체예요. 근데 일지는 문어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실습일지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개조식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서술식의 반대예요. 우리가 항상 문서라는 거는 서술식이 되면 개인의 편지가 되고 일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술식의 예입니다. 희망찬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성공 비결은 실습생에게 꼭 필요하고 현장의 적절한 사례로 실습을 지도하며 훈남 슈퍼바이저인 홍길동의 지도로 만족도 높은 실습 지도가 진행되었다고 알려졌다. 우리 보통 이렇게 성인 학습자들이 서술식으로 실습 일지를 많이들 작성합니다. 근데
개조식은 어떤가 하면 번호를 붙여가면서 짧게 끊어서 요점과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1. 희망찬 복지관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성공 비결. 가. 사회복지 현장에 꼭 필요한 실습 지도. 나 훈남 슈퍼바이저 지도.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개조식 작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개조식으로 할 때 우리가 한눈에 개요가 한눈에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이 개요가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예를 들면 1,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반갈로 1, 큰 갈로 가, 동그라미 1 이렇게 딱딱 순서대로 개요가 나타나게끔 자, 개조식으로 작성하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일지의 샘플링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온 실습일지 샘플링입니다. 실습일지는 우리가 항상 시간대별로 실습 내용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도자와 기관장의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자의 의견과 실습 지도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실습 그 양식 보세요. 먼저 날짜 딱 나오죠. 그쵸? 10시부터 7시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대별로 작성하랬잖아요. 10시부터 12시.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죠? 서술 시간이에요. 프로그램 참여, 개별 지도, 그쵸? 아동센터 같네요. 아이들의 풍경화 그리기 도와줌 이렇게 그쵸? 간단하게 점심 식사 그쵸? 이게 간단하게 적었다. 시간대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습생 의견 아이들과 개별 지도하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어떤 거예요? 문어체로 딱 했죠? 보냈습니다. 안 했죠? 문어체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옴표 딱딱딱 별표 선 딱 개조체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습 지도자 선생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할 거는 우리 기관의 선생님들이 꼭 이것 좀 안내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실습 지도 선생님께서 많은 실습생 지도를 하다 봅니다. 어떤 때는 한 선생님께서 10분의 실습생을 지도할 수도 있어요. 5분 끝나면 또 5분 하고 그리고 또 기관에서의 평상시 고유 업무도 있고 그런데 실습생 지도도 플러스 알파된 업무인데 실습생들이 또 어떤 선생님이 매일 이거를 꼭 적어달라고 들고 온답니다. 선생님 왜 이거 안 적어줬어요? 이렇게. 실습 지도자 의견을 꼭 적으라는 거는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적어야지 도장 받고 이거 적어야지 점수 잘 얻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실습 끝날 때까지 한 번만 적어도 되고요. 2번만 적어도 되고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매일매일 적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실습생님이 실습 지도 못하겠습니다. 바쁜데 너무 힘듭니다. 말로 지도하는 것도 힘든데 글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실습생님께서 너무 업무에 바쁘셔서 지도자 의견 안 적어주더라도 이거 들고 가서 적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도장 실습 지도자와 기관장 도장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거는 개조체 예를 아주 잘 써서 제가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 이렇게 해놨죠. 사례관리 실체, 인테이크 기록지 작성하는 걸 배웠다. 1, 그쵸? 주 사례 개요, 가족관계 정보 했다. 2, 가족 가계도 생태도 사전 기록지 작성하기 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간략할래 서술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날 시간대별로 일어난 일을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워드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조금 전에 앞에 거는요, 그 선생님께서 그 틀을 워드로 쳐서 붙였어요. 프린트를 해서. 근데 나는 책 그대로 쓸래. 제가 책을 사진 찍은 겁니다. 책 그대로 쓸래 라고 해서 책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전에 작년에 저작년에 했던 거 책 내용을 그대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됩니다. 자,
우리가 실습 관련 서류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을 먼저 딱 가게 되면 우리가 도착 신고서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실습 일지에 보면 도착 신고서가 앞장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냥 휙 뜯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요거 휙 뜯어서 이렇게 칼질 예쁘게 해서, 그쵸? 칼질 예쁘게 해서 실습 온 첫날, 여기 있죠? 실습 첫날 팩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팩서 번호 054-851-3156 돼 있죠? 도착했는 날 기관장 대표자 선생님, 기관장 실습 지도 책임자 도장 받아서 기간 성명 적고 팩스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습생이 기간에 오늘 첫날 잘 도착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는 도착 신고서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기간에 요청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설문조사를 꼭 선생님, 지도기관 선생님한테 드려서 받아가지고 실습 확인서하고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 실습 설문조사서 같이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장 실습 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실습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습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전문적 자질과 태도나 실무의 수행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실습 지도자와의 관계, 기간의 이해 및 기간 내의 인간관계 등을 5점 척도에 맞추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 총점 나오죠? 이게 현장 실습 평가였습니다. 요것을 받아서 요것도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해서 그냥 제출하셔도 되고, 그러면 조교쌤이 뜯을 겁니다. 아니면 또 굳이 뜯어서 하고 싶으면 뜯어서 해도 되고, 어쨌든 평가서 요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예, 현장 실습 평가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이제 여기 보시면 점수로 환산하는 그 내용입니다. 요것도 거기에 있으니까 뜯어서 같이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우리가 일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지 안에 있고요. 또 혹 간혹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다운받아서 기관에서 워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지에 있는데 여기에 굳이 해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일지에 수작업으로 안 하고 워드 작업 하셔도 되니까 그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2차 시에 걸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에 있어서 정말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실습에 120시간 한 달 잘 임할 수 있기를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기 전에 꼭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한 번쯤이면 읽고 실습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간호사가 되기 전에 나이팅게일 선서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 선서문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선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음가짐을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그리고 실습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람하는 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언한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실습 잘 하시길 바람합니다.